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여름마다 시원하게 즐기는 수박, 이 달콤한 과일이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수박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5,000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됩니다. 수박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 지역으로, 야생 수박은 지금 우리가 아는 달콤한 수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씨가 많고 과육은 하얗거나 연한 녹색을 띠었으며 맛도 쓰거나 싱거웠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박을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양에서 수박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수박은 단순한 야생 과일에서 중요한 농작물로 변모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수박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귀중한 수분 공급원이었죠. 실제로 이집트 파라오들의 무덤에서 수박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내세에서도 수박을 즐기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수박을 보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개의 삼각형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고 씨가 과육보다 더 많아 보이죠. 마치 수박이 아니라 다른 과일 같았을 정도였습니다. 수박은 이집트에서 지중해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박을 페포라고 불렀는데 이는 익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수박을 약재로 사용했으며 특히 소화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수박이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자연사에서 수박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으며 로마인들은 수박을 차갑게 해서 먹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광대한 교역망을 통해 수박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수박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알프스 산맥에서 가져온 눈으로 수박을 시원하게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비싼 디저트였을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이슬람 세계에서 수박 재배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수박을 바티크라고 불렀고 이 단어는 여러 언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수박의 의학적 효능을 연구했습니다. 11세기 페르시아의 의학자 이븐 시나는 수박이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랍 지역에서는 수박 재배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달고 맛있는 품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수박이 동양으로 전해진 것은 몽골 제국 시대입니다. 13세기 몽골군의 서진과 함께 수박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박을 서과라고 불렀는데 이는 서쪽에서 온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인들은 수박을 매우 좋아했고 빠르게 재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수박이 황실의 진상품이 되었으며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박은 중국의 여름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죠. 중국에는 수박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청나라 걸륭제는 수박을 너무 좋아해서 궁중에서 수박씨 짓기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수박을 주제로 한 시를 지어 바치면 황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고른 신하에게 상을 주었죠. 문학과 음식이 만난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한국에 수박이 전해진 것은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로 추정됩니다.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궁중이나 양반층에서만 재배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수박은 서과 또는 수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수박을 진상품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당시 수박이 얼마나 귀한 과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에는 수박 재배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수박 재배가 활발했으며 이때부터 일반 백성들도 수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박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조 임금이 화성 행차 중에 농가에서 수박을 맛보고 그 달콤함에 감탄하여 이 과일이야말로 여름의 제왕이로구나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양반집에서는 수박을 둥글게 깎아서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을 통해 새로운 수박 품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더 달고 크기가 큰 수박 품종을 개발했고 이런 기술이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군을 통해 미국산 수박 품종이 도입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농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박 재배가 더욱 체계화되었고 비닐하우스 재배법도 도입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수박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품종 개량을 통해 씨 없는 수박이 개발되었고 당도가 높은 다양한 품종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박 재배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었습니다.
특히 경북 성주, 전남 고흥, 경남 함안 등이 수박의 주산지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수박은 당도 12브릭스 이상의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박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수박을 먹는 전통이 있고, 일본에서는 정사각형 수박이나 하트 모양 수박 같은 독특한 품종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터키는 현재 세계 최대 수박 생산국이며 중국, 이란,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수박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을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수박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수박 한 통을 통째로 사서 가족이 둘러앉아 숟가락으로 파먹는 것이 여름의 전통이고, 일본에서는 수박을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해서 한 통에 수십만 원을 하는 고급 수박도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박 기록은 무려 159kg. 성인 남성 2명 정도의 무게와 같다고 하네요. 5,000년 전 아프리카 사막에서 시작된 작은 야생 식물이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달콤한 수박이 되기까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부터 조선 임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박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달콤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에는 숨겨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박은 사실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는 거 아셨나요? 식물학적으로는 오이나 호박과 같은 박과 식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여름의 달콤한 과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드실 때는 이 긴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